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계산한 게 62세, 63세. 이때 AL 61을 구했고 AL 63을 구했죠. 그러면 이 AL 61을 구할 때 이제 사용한 BSQI 비스킷 해가지고, 샐러리는 62세 때 2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임금상승률 3%, 이거는 테이블을 썼고, I는 6%를 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AL 61을 계산했죠. 그럼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여기에 ACT 그래가지고 액추얼, 그 다음에 63세는 expectation, 예상치 해가지고 expectation을 씁니다. expectation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때 62세의 노멀 컨트리뷰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리커시브 포뮬라에 의해서 63세의 예상값을 해가지고 그 증가분을 NC라고 했죠. 그래서 63세에 계산할 때는 20만원에 1.03을 곱해가지고 계산했을 거고, H는 그대로 3% 썼고, 테이블도 똑같은 테이블을 썼고, I는 6%를 썼죠. 그럼 이거는, 이 값들은 이때 정해진 이때 데이터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때 데이터를 써서 그때, 그러니까 62세 데이터를 써서 62세를 계산하면 액추얼이고, 60세 데이터를 써서 63세를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63세 입장에서 봤을 땐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계산을 했으면 그거는 expectation입니다.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61년이 흘러서 63세가 됐으면 63세 AL 63 액추얼이 생기죠. 이때 실제 임금이 있는데, 이때 실제로는 임금이 25만원이 됐다.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2%로 바뀌고, 테이블은 그냥 일반 퇴직률 10%, 탈퇴율 10%다. 연령별. 그 다음에 I는 5%다.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AL 63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63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63세를 계산하게 되면 그건 액추얼이라고 했죠. 액추얼 ACT. 그래서 지금 먼저 이해해야 될 건, ACT는 당해의 데이터를 가지고 당해의 라이abili티 구하게 되면 액추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 라이abili티를 구하게 되면 그건 expectation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기업체면, 삼성생명이라고 하죠. 삼성화재든, 그리고 AL expectation, 이제 직원이 100명이 이제 100명 있다고 치죠. 100명 있고 200억이다. 200억에 액추얼 라이빌리티가 생겼다. 예상치는 200억이었는데 실제로 1년이 지나서 보니까 230억이 되었다. 그러면 30억의 손실, 그러니까 부채가 200억에서 230억으로 늘어난 거니까 손실이 발생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왜 우리 회사의 부채가 200억에서 230억으로 30억이 늘어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계리사의 일이죠. 계리사가 해야 되는 게 그 일이고, 그러면 그때 설명할 때 그냥 계산해보니까 230억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expectation에 대해서, 이 expectation은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이때 1년 지나서 95명이 됐다. 그리고 이 테이블상 이제 이걸 아니고 10%씩 이걸 탈퇴율이다 그러면 10% 탈퇴하게 되면 90명이 돼야 되는데 95명. 그러니까 덜 퇴직했잖아요. 덜 퇴직했으니까 덜 퇴직한 걸로 인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지급되는, 그러니까 이 통계치에 의해서 계산된 AL, 이 expectation하고 실제 여기서 지급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급된 금액하고 차이,
그 차이가 요 지급금의 차이, 요 탈퇴율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요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걸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매금이 20억이었는데 25억으로 해서 5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임금 상승률을 3%에서 2%로 바꿨을 때 위에는 계속 요거 사용하고 요거 사용하고 요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5%라고 하죠. 10%에서 5% 사용함으로써 바뀌는 거, 마지막에 6%에서 5% 사용해서 바뀌는 거,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서 AA를 계산하고 그 차익을 갖다가 계산하는 걸. 그래서 요 두 개, 지급금, 지급금과 임금 상승률에 관해서 발생하는 손익을 경험손익, 그 다음에 이 임금 상승률, 탈퇴율, 그 다음에 이율과 관련돼서 하는 걸 가정변경 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래서 지금 230억 늘어난 이유는 임금 상승률에 의한 게 뭐 10억이었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변함으로써, 가정이 변경함으로써 증가된 부분이 뭐 5억이고, 그 다음에 탈퇴율 변경에 의한 게 1억이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 변경된 게 한 4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30억의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계리사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게 이제 그 손익인데, 계리 손익인데, 요걸 계산하는 게, 요거는 계리 손익은 LTAM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LTAM에서는 아니고 한국계리사의 2차 시험 연금수리 과목에서는 매년 나와도 상관없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나와야 되는 요 내용이, 이렇게 해서 경험손익을 구하든 가정변경 손익을 구하든 요 절차에 요거에 대해서 매년 한 문제씩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연금수리, 어차피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국계리사 보험수리를 듣고 지금 이제 LTAM을 보는 거니까 아마 연금수리도 나중에 시험을 보실 텐데, 연금수리를 보시려면 보통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이걸 넘어가서 지금 연금수리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많이 공부하시는 게 최신 연금수리, 그 다음에 연수원 실무 강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신 연금수리하고 연수원 실무 강의를 많이 듣는데, 최신 연금수리 이 책은 여기에 이제 그 손익이 나오는데, 이 손익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만 15년 기출문제를 해가지고만 그 경험 손익하고, 그 다음에 뭐 이율 변경 손익, 그 다음에 가정 변경 손익에 대해서 각각 나온 것 같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손익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최신 연금수리 성주 교수님이 드셨는데, 제가 성주 교수님하고는 2007년, 2008년인가? 이때 저희 ING에서 퇴직연금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때 한 10억인가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기로 했고, 2년 동안. 그때 이제 미국에서 찬탈이라는 찬탈 상무가 왔었고요. 그때 FSA이고, 그 다음에 펜션 트랙을 갖다가 전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성주 교수님이 1인자라고 했으니까, 경희대 성주 교수님을 2년간 저희가 자문계약을 맺어서 같이 저희가 그 연금 컨설팅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작업을 했었고, 그때 하여간, 근데 대부분 다 알고는 있지만 이제 얘기하지 않는 게, 특히 교수님이 책을 쓸 때 많은 부분들을 이제 박사과정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죠.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손익 부분은 거의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의 그 논문 수준이라고나 볼까. 하여간 시험에는 크게 관계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연금, 예를 들면 최신연금 수리가 이렇게 있으면 최신연금 수리가 있고, 그다음 연수원 실무 강의가 있고, 여기 실무가 있고, 여기는 최신연금 수리에는 이론이 있죠. 이론이 있고 공통된 부분이 있겠죠. 공통된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시험 범위는 거의 이렇게, 시험 범위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신 보험 수리 쪽만 커버를 하게 되면 한 60% 정도가 커버가 되고, 또 연수원 실무 과정에서 하는 거 교재하고 교육을 들게 되면 한 또 60%만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도 이 최신연금 수리를 갖다 강의하는 것도 강의를 듣고, 그다음 연금 실무 교육도 듣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 한번 읽어보니까 뭐 어떤 분은 최신연금 수리만 뭐 7번을 봤는데, 아니 8번을 봤는데 7번 볼 때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8번 볼 때쯤 돼서 이해가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이 최신연금 수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단락단락 컨텍스트가 조금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서, 그리고 하여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관계없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상관이 없고, 이 실무에서 가르치는 것도 너무 실무적이어 가지고 시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한 20-30% 이렇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저희 아이도 시험을 봐야지 되니까, 그러면 이 최신연금 수리에서 어디를 공부해야 되고 어디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 수리에 대해서는 어디를 공부하고 어디를 빼야 될지는 한번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할 수 있으면 내년에 이제 저희가 시험 보면 그때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 하여간 지금 이제 이 펜션에 관한 부분은, 개념 부분은 지금 이제 설명이 끝났고, 문제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연습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푸는데, 지금처럼 이제 계속 푸는데,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팁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팁으로, 그러면 직접 풀고, 여러분이 직접 풀고, 그리고 나서 답 확인, 그래서 답을 확인하는 형태로, 그래서 강의는 조금 이제 강의는 약간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 텐데, 반드시 기존의 개념 문제 25문제를 리튼 앤서가 아니라 멀티플 초이스 형태로 빠르게 다시 한번 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지만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좀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개념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26번. 현재 65세 DC 플랜에 가입 중이고, 아래 조건의 66세 퇴직시 소득 대체율을 구하시오. 지금 65세 급여는 25만원, 65세 퇴직기금은 150만원, 65세 부담금은 없고, 퇴직기금은 연 8% 수익률로 증가하고, 퇴직시 퇴직기금은 기시급 연금, 분기지급, 순보험료로 사용된다. 그리고 우라우스 근사치 사용하고 이렇게 된다. 우라우스 근사치는 분기지급이니까 A 땡땡 4 66세 퇴직이니까 이거는 A 땡땡 66 빼기 2M M-1 8분의 3이 되겠죠. 이거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금은 1년 증가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소득 대체율을 구하는 거니까 소득 대체율 R은 뭐였죠? 퇴직 직전 급여 S 65죠. 그 다음에 퇴직 후 연급여 A Annual Retirement Benefit이고,
애뉴얼 리타이먼트 베네핏을 구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DC 펀드니까 먼저 볼까요? 66세가 있고 65세 스테이지고 65세에 지금 급여가 있고 65세 급여가 25만원이죠. 25만원이고 이때 66세에 펀드가 150만원이고 이게 1년 불이가 된 금액을 가지고 이 불이된 금액을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해야겠죠. 연금 전환할 때 F66은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 곱하기 A66 이걸 만족하는 ARB가 나오겠죠. 그러면 ARB 계산하고 다 했으니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 풀으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설명하지 않고 이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답은 50.31%. 이쪽 보시면 얘기된 게 됐고. 자, 다음은 문제 27번. DC 플랜이고, X 40세 급여 6만, H 3%, 펀드 수익률 6%, 부담금률은 10%, 연말 납입, 65세 퇴직 예정이고, 퇴직 시 종신연금을 구입할 예정이래요. 매월 초지급되는 걸로. 애뉴이티 팩터가 이럴 때 1번 The accumulated value of the pension fund at age 65. 그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65세 R이고 X가 40세고 X, 얘가 R. 그런데 여기서 맨 41세, 42세, 64세. 그럼 부담금을 납입을 해서 부담금을 갖다가 이거는 여기 납입하죠. 부담금을 납입하고 여기까지 납입하겠죠. 그렇죠? 납입한 금액의 적립금을 가지고 이 적립금으로 애뉴이티를 사죠. 애뉴이티를 사서 이거는 ARB죠. ARB를 사서 애뉴이티로 65에 12 매월 초에 지급되는 걸 사고 이 ARB를 구하라 그랬죠. ARB. 그러면 적립금을 구하면 여기서는 accumulated value, 이 accumulated value를 구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ARB를 구하고, 그거 가지고 replacement ratio를 구하는 거네. 그럼 replacement ratio는 S65세니까 S64 퇴직 전 1년 급여 곱하기 ARB는 replacement ratio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다 1, 2번까지 씻고 그러면 요거만 accumulated value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러면 40세 급여가 6만원인데 6만원에 10% 그러니까 6천원이죠. 6천원을 내는데 이때 6천원을 내죠. 이때 6천원을 내고 6천원을 내고 그 다음에 이때는 6천원에 1.03 하죠. 이거는 아니죠. 이건 6천원이니까 쭉 내면 여기는 0이 되겠죠. 0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냈을 거고 마지막에 낸 게 6천원에 1.03에 64세의 급여니까 64 빼기 40 맞죠? 그러니까 24승. 이렇게 이 부담금은 하나 둘 해가지고 총 25번을 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적립금으로 쌓으려면 적립금으로 여기 이 시점으로 다 불입해야겠죠. 그럼 불입하는 금액이
이걸 1.0 펀드 수익 6%니까 펀드 1.06을 내년에 41세 요거 1년에 했고 여기까지 하니까 65세 말까지죠. 그러니까 몇 하면 요거 24년이니까 24년불이, 그 다음에 요거는 23년불이, 마지막은 그냥 불이가 안 되죠. 1.06에 0 생겼지. 알겠죠? 그러면 이 accumulated value는 첫 번째 6,000원 곱하기 0승에 1.06에 24승 플러스 6,000원 곱하기 1.03에 1승이죠. 1승에 1.06에 23승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65세는 6,000원에 1.03에 24승이었죠. 1.03에 24승, 그 다음에 불이는 1.03에 0승. 이거는 뭐 1-R A 1-R의 N승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계산하게 되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애뉴얼 ABR 계산하고 R 계산하고 다 되네요. 자, 그럼 직접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접 확인하면 보면 맞죠. 1번은 이렇게, 2번은 지금 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 28번 NRA 65세, A 40, X 45세, 40세 급여 45,000원, H 3%, I 5%, ARB가 N 1.5세타, 파이널 셀러리, 파이널 3 에버리지 셀러리 플랜이고, UDD 과정이고, 퇴직급여는 매월 초 기시급 종식연금으로 수령하고, 매월 초니까 알파, 베타, 12가 구해지네. 그 다음에 L45, L65, annuity 팩터 있고, 또 value of accrued benefit at age 45, 요징 1번은 POC, 2번은 TOC. 자, 그러면 1번은 POC 방식의 actual liability죠. actual liability 45세를 구하라고 그랬고, 이거는 도해를 먼저 보면 R은 65세, X는 45세, A는 40세. 그러면 N은 5세, N은 5년, M은 20년.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set N이죠. N 곱하기 세타 곱하기 파이널 에버리지 셀러리 곱하기 A 땡땡 12개월 65, 그 다음에 V 20년 땡겨야 되니까 V 20, 그 다음에 L 45세 현재 연령, 퇴직 연령 L 65세. 그러면 N은 5, 세타는 1.5, 파이널 에버리지 셀러리인데 3여죠. 3의 파이널 에버리지 셀러리는 POC니까 64, 63, 62 거의 평균을 구하면 되고, 요거는 A 땡땡 65가 나와 있고, UDD 과정이니까 알파 12 마이너스 베타 12 이렇게 해서 계산, 베타 1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V20 계산이 됐네요. 그 다음에 2번 TUC에 의한 AL 45세를 구하시오. TUC면 다 똑같고 셀러리만 틀리죠. 파이널 셀러리만, 파이널 3의 에버리지 셀러리만 44, 43, 42 직전 3개년의 평균, 요거만
구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 계산하셨으면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면 그래서 PUC는 31,384, TUC 메서드는 AL의 45가 17,375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9번 71장 연습문제 11번 10번 11번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R이 65세, X가 64세, A는 30세, 세타는 1000원 정액제고 ARB는 N세타, 조기퇴직 시 연 5% 감액 지급, 사망 시 퇴직급여는 없음. 64세 생존자 1000명 중에 사망은 10명, 조기퇴직은 8명이며 모두 연중앙에서 발생함. 그러면 L64는 1000명이고 R64는 80명이고 그 다음에 D64는 10명이고 그러면 L65는 910명이겠네요. 그쵸? 이렇고 연중앙에서 발생하고 애뉴이티 팩터는 이렇고 I는 5%고 노멀 컨트리뷰션 at age 64에서 구하라. 그러면 먼저 R은 65세이고 X는 64세이고 A는 30세고 N은 34년이고 그 다음에 M은 1년이네요. M은 34고 자, 이럴 때 노멀 컨트리뷰션을 구하라. 근데 중도 퇴직이 있죠? 64세에 80명이 있으니까 공식은 사용할 수 없고 리커시브 포뮬라를 써야지 되네요. 그러면 리커시브 포뮬라 AL64는 34년이 N이 34죠. 그러니까 34 준비금 플러스 34년도에 표준 부담금은 VP 64 35년도에 책임준비금 플러스 IFB 34년도에 지급금 요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30 요거 하나씩 하나 요거 둘 3개를 구하게 되면 답은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러면 34년 준비금 V를 구해보면 그럼 요때 준비금이니까 요때 퇴직부채죠. 퇴직부채니까 34년 근속연수에 근데 이때 퇴직을 할 거고 시나리오가 하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65세에 정년퇴직이 있고 그럼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일은 64.5세에 퇴직하는 거 시나리오 2는 65세에 퇴직하는 거 그죠? 그럼 64세에 퇴직하는 거는 제가 공식이 NV의 공식은 N 곱하기 세타 N세타 그 다음에 임금에 비례하지 않죠. 임금 없고 A 땡땡 R V VM LX LR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64.5세 중도 퇴직했을 때 그러면 지금 저 퇴직 부채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까지 근무한 거는 10년이고 세타는 얼마죠? 세타는 1000원 정액이고 그 다음에 AR은 64세 조기퇴직이니까 바로 받아가죠. 64세 중반
64.5에 발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64.5세에서 평가를 땡겨야 되니까 V 0.5가 되고, 그 다음에 L 64에서 R 64, L 64 1000이고 R 64 80이니까 0.8이 되겠네요. 그쵸? 아니야, 8이니까 8%가 되겠죠? 8% 퇴직률이. 그러면 요거 나올 거고, 65세 정년퇴직은 똑같이 퇴직 부채니까 10년 근무 10년 한 거에 대해서, 과거 근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0원 곱하고 A 땡땡 65, A 65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V 1일 거고, L 64에 L 65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35년으로는 또 이때 준비금은 이제 퇴직이니까 평가를 땡길 필요는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냥 65세만 있고 35년이니까 이때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이거 n이 34인데 왜 여기 10 써있죠? 이게 34죠? 34년 근무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0대까지 근무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때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때 데이터를 64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65세를 갖다가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expectation이죠. 하여간 35세가 되고 35년이 됐고 1000원을 곱할 거고 A 땡땡 65 해가지고 11.2가 될 거고 뒤에는 없고, 그렇죠? 그럼 바로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했고 이거 계산했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이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EPB B는 이거는 이때 지급금이 나가는 거죠. 지급금이 나가는 거니까 이때까지 퇴직하는 거니까 N이 34.5가 되겠죠. 34.5가 되고 곱하기 1000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1000이고 이거는 똑같겠죠. A 땡땡 64.5에 지급이 될 거고 V 0.5 일단 땡겨야 되고 L 64에 R 6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오면 이게 나오면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34년도 책임준비금 구했고 35년도 책임준비금 구했고 이건 L 64, L 65 구했고 V 구했고 EBP 구했고, 그러면 NC 이거는 뭐죠? NC 64 이것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직접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답이 맞은 분들은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은 없을 겁니다. 반 이상은 뭐 한 가지 놓쳤겠죠? 틀렸을 거고, 이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하다가 까먹었었죠. 조기퇴직 시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0.95를 구해야겠죠. 64세 퇴직할 때는 감액 5%를 감안해서 0.95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책임준비금 34년차 책임준비금 구할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급금 구할 때도, 지급금도 64세에 퇴직하는 거니까 이 5%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푸셔야 되고, 만약에 맞으신 분들도 지금은 이제 이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을 했을 텐데, 다음번에 이제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풀면 아마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N세타 A N사드라 겠죠. N사드를 딱 그걸로만 계속 계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까요? 이게 기분이 좋아졌고, 34년 책임준비금은 계산해 보면
요 팩터, 요거 아까 계산할 때 저희가 이거 계산했었죠? 근데 지금 넣고 계산하면 나올 거고, 그러면 359, 278이 되고, 책임준비금은 그냥 그 다음에 그다음에 35년도 책임준비금, 그 다음에 VP리거든 같이 계산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EBPB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29682가 나왔고, 그래서 using recursive formula 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죠. 10137이 되겠네요. 그쵸? 이제 요건 지금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2차 시험이 아니라 리튼 앤서 기준, 그러니까 주관식 나오면 최소한 아주 간단하죠. 답은 쓰는 방식은 그냥 let 하고 let 34년 책임준비금, let 35년 책임준비금, 그 다음에 let EPBB 해서 using recursive formula 해서 딱 요 쓰는 과정에 가장 단순한 것들만 쓰고 거기에 숫자만 해서 계산한 겁니다. 계산한 거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써줘야 돼요. 답안지 쓸 때. 자, 그러면 답을 확인했으니까, 자, 그럼 30번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이 2000년 1월 1일, 정년퇴직일이 2029년 12월 31일, 입사연봉이 5만원, H 4%, 조기 퇴직 감액률이 5%. 조기 감액률이면 이거 까먹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별표를 3개를 쳐넣어야지만 나중에 안 까먹죠. 그 다음에 N은 ARB는 이렇고, 파이널 3year average salary plan이고, 이럴 때 2026년에 퇴직 시 ARB를 구하시오. Annual Retirement Benefit. 자, 그러면 조회를 보면 R은 B부터 하죠. B는 2000년이니까 beginning. B 2000년이고, 퇴직은 2029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9일이니까 end. 근데 요거는 beginning 2000년, 2030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로 맞춰줘야 되니까 다 beginning으로 맞추죠. 좀 시작처럼. 그러면 2030년 beginning. 원중에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2026년 12월 30일이니까 2027년 비기닝일 때, 그걸 X라고 그러죠. 이때 퇴직을 하면 ARB는 얼마입니까? 하고 이제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ARB를 구하면 ARB는 N은 2000년부터 2027년이니까 N은 27년이죠. 그쵸? M은 총 30년이니까 M은 3이 되겠죠. 그러면 N은 27이고 27 곱하기 1.7%, 세타가 1.7%. 그 다음에 파이널 3year average니까 입사 때 연봉이 5만원 곱하기 한번 나누겠죠? 이거는 27년이니까 26년, 25년, 24년 1.04에 26 플러스 25 플러스 24승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답을 계산해 볼까요? 자, 풀어보시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자, 다 푸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도 틀리신 분이 좀 있으시죠?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감액률 아까 별표 3개 해놓고도 안 보고 이거 중간에 이거 곱하지 않으신 분 계시겠죠?
이걸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한번 빼먹었고,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아까 거에다가 감액률, 3년치 감액률 해서 85% 곱하면 5230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31번. 문제 31번. 홍길동은 DB 플랜이 있대 있고, ARB는 N0.5 이거고, 파이널 3year 에버리지 샐러리 플랜이고, A35, X40, R65. 현재 다시세 5만원이고, 5만원 연봉이고, 2% 65세 애니티 팩터는 9.9고, 홍길동은 정년퇴 시연금급부 42,000원을 받기 위해 DC플랜에 가입했다. DC플랜 가입해가지고 이를 정년퇴 시 홍길동이 적립해야 될 DC 적립금을 구하시오. 먼저 보면 R이 65세고 현재 X가 40세고 A가 35세고 그러면 N년 동안 했고 M은 25년이겠네요. 그렇죠? M은 25년인데 2년이고 요때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소득대체를 구한다 그러면 42,000원 그리고 S64 이렇게 구하면 소득대체율이 되겠죠? 이때 소득대체율이 될 텐데 지금 구하자고 하는 건 42,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DB는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DB 금액이 나올 거고 그러면 DB ARB가 지금 계산이 될 거고 DB ARB하고 그 다음에 또 DC ARB를 나오겠죠. 구해야 되는 DB ARB가 있고 DB ARB 확정되면 DC ARB가 나올 거고 DC ARB가 나오면 그러면 펀딩 DC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DB ARB를 보면 5년이니까 5년이니까 5 곱하기 0.5% 곱하기 3year average salary plan이니까 40세 5만원이고 3년치 5만원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PUC가 원칙이니까 다 PUC로 계산합니다. 64세, 63세, 62세 세 개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면 41이 1년분이니까 64세는 24년분이겠죠. 1.H가 1.02에 24승 플러스 23승 플러스 22승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게 DB ARB가 되고 그러면 42,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DB ARB가 계산이 됐으니까 그러면 42,000원 빼기 이거 DB ARB를 하면 DC ARB가 나오겠죠. 그럼 DC ARB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DC 적립금. 그러면 이때 적립금은 얼마를 DC ARB를 갖다가 쭉 받는 거죠. 65세까지. 그러면 DC ARB를 A 땡땡 65세부터 쭉 받는 거죠. 이 금액의 현가와 이때까지 계속 분리를 해서 적립해서 만든 펀딩 DC 펀딩 금액과 DC ARB 곱하기 이걸로 계산해가지고 9.9 계산해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이걸 곱해가 나온 금액이 DC 적립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쓸 때도 Annual Retirement Benefit DB 플랜 해주고 그냥 레트로 해가지고 정리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DB ARB에서 계산하고 Annual Retirement Benefit by DC 해가지고 DC ARB가 아까 42,000원에서 4만 빼면 3170원이 되고 그 다음에 DC 플랜 Accumulation Needed at Age 65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안 해놓고 나서 펀딩을 해서 298,703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관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고
문제 32번 SOA, LTAM 샘플 문제고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건 뭐 다 읽으면 다시 수는 없고 제가 요약을 했고 요약한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이 A40, X45, R65, ARB는 N 2% 파이널 에버리지 셀러리. 근데 10만원까지는 2%고 10만원 이상은 3%로 계산하고 파이널 3이어 에버리지 셀러리 플랜이고 퇴직급여는 매월 초종신연금으로 지급되고 월 지급액은 ARB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되고 IO H 4%, 45세 현재 임금은 8만, 홍길동은 퇴직시 대체율을 80%로 원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45세 디시플랜을 추가로 가입했고 부담금을 연초에 나입하고 디시플랜의 펀드 수익률은 7%고 여기서 이게 주어졌다. 이게 주었다 그러면 뭐죠? 애뉴이티 팩터가 주어진 거죠. 애뉴이티 팩터 12, 65는 그리고 AN 땡땡은 D의 1-VN 이거죠. 이건 애뉴이티 듀니까 D, 애뉴이티 이게 없으면 애뉴이티 이미지 틀리니까 I 이거 아실 거고 요거는 D의 12 그 다음에 1-A 65의 12 그러니까 애뉴이티 팩터는 D 나와 있고 A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되겠죠. 애뉴이티 팩터는 이걸로 인해서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monthly retirement benefit at age 65를 구하시오. ARB는 annual retirement benefit이니까 annual retirement benefit을 12로 나누면 monthly retirement benefit 되겠죠. 자, 먼저 도해를 보면 R은 65세, X는 45세, A는 40세. 그래서 N은 5년이고 M은 20년이고 토탈 20년이고 토탈 25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monthly retirement benefit 그러니까 ARB 구하면 되겠죠? ARB 구해볼까요? ARB는 N이 5년이네. N이 5 곱하기 2% 곱하기 파이널 3year average salary인데 파이널 3year average salary가 얼마인지 알아야겠네요. 그쵸? 10만원까지는 그러면 파이널 3year average는 파이널 3year average salary는 8만원 곱하기 3분의 64, 63, 62죠. 그러면 20년이니까 46세가 1승이니까 64세는 19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4에 임상 4%니까 19 플러스 18 플러스 17 해가지고 이게 얼마가 나오겠죠? 8만원에다가 이 정도니까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12만원 이상은 나오겠네요. 그렇죠? 10만원 이상은 나올 것 같죠? 12만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10만원까지 그러니까 10만원 플러스 5년 곱하기 3% 10만원이 초과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3%라겠죠? 그래서 2만원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ARB가 나오겠죠? 그럼 ARB의 monthly annual retirement benefit이 여기 나오면 monthly retirement benefit은 이것을 12로 나누게 되면 monthly retirement benefit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replacement ratio R을 구하시오. 그러면 replacement ratio는 S64 퇴직 직전 1년 동안의 급여 그 다음에 ARB죠. ARB는 여기서 구했고
S64는 8만원 곱하기 1.04에 아까 19년이었죠. 그러면 R은 구해졌겠죠. 그 다음에 expected present value of the benefit at age 65. 65세에 있어서의 베네핏의 현가, 총 베네핏의 현가죠. 베네핏의 현가면 그건 뭐죠? 65세니까 따로 땡기는 게 65세 시점이니까 현가가 필요 없죠. 그쵸? ARB 곱하기 A 땡땡 65 매월 지급이니까 여기 1년치가 나와야 되니까 10일 나올 필요 없죠.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ARB 계산했고 이것도 아까 말했죠. 계산했고 그럼 이것도 계산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DC contribution percent of each year's salary DC contribution percent 셀러리의 DC contribution 퍼센트를 구하시오. 그래서 65세 80% 65세 80%의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나오는 것을. 그러면 여기 지금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 구했죠. 여기서 만약에 50%가 나왔다.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80%니까 30%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0% 해당되는 금액 30%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서 30% 이게 30% 뭐에 대해 30%죠? S64에 이게 50%라고 치면 80%니까 30% 해당되는 금액을 뭐죠? A땡땡 65에 12 이렇게 해서 받겠죠. 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요 금액이 적립금으로 쌓여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 시점에 적립금으로 쌓여 있어야 되고 이 적립금이 이 금액이 돼야지 되니까 이 금액이 되면 되고 그럼 이 금액을 매월 몇 프로씩 해가지고 이 금액이 되느냐 하는 걸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65 45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까 적립금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이 시점에 적립금만 구하면 되니까 같은 적립금 그러면 이 시점에 셀러리의 K%, 그 다음에 이게 S40이 있었죠. 8만원. 여기 K% 해가지고, 여기 보면, 부담금은 연초에 하니까 여기 한 번, 46세에 두 번, 그래서 64세에 0부터 시작했으니까 20번째 해가지고 20번 내겠죠.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요 금액에 1.04에 0이고 1.04에 1이죠. 1승이 된 급여의 K%일 거고 쭉 가서 1.04에 19승이 된 이 급여의 19승이 된 급여의 KU를 갖다가 그 KU를 부담할 거고 여기서 부담한 금액은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불이를 해줘야겠죠. 얼마 불이해야 되죠? 1.0 펀드 수익률 7% 1.0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딱 20년이니까 20년을 불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7에 19승 그 다음에 연초에 낸다 그랬잖아요. 20번째는 1.07에 1승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항목으로 나타내면 S40 K% 다 이제 이걸 앞 빼고 다 하면 1.04죠. 1.04에 0 1.07에 20 쭉 더해가지고 1.04에 19 1.07에 1승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1-R에 A 1-R에 N승으로 해서 합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답 그러면 이 금액 알고 이 합계 금액 알면 K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1번은 8041이 나왔고 2번은 57%네요. 57%가 나왔고 3번은 EP 베네핏은 105만 1630원이 나왔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80에서 이거 빼가지고 20%를 계산하는 거고, 이때 필요한 적립금은 41만 6천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식을 풀어서 등기수리 합을 구하면 요 산식을 만족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 K는 8.7%가 나오네요. 그렇죠? K는 8.7%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